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제 구차시 지금 행정부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번까지는 그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여기 있듯이 대통령의 그 보좌기관들 살펴봤고요. 또 그 대통령의 이제 직속기관들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대통령 다음에 이제 우리 헌법에 보면 이제 국무총리가 나옵니다. 그죠?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사실상 일반 전통적인 대통령제하에서는 국무총리가 없죠. 대부분 미국 같은데 부통령제가 있는 것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혼합하면서 국무총리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86조를 잠깐 보시면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보좌기관이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뭐 다른 공무원하고 똑같이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무총리와 지금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국무회의. 그래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있는데 국무위원은 8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국무위원은 현행으로 치면 장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꼭 장관과 국무회의가 일치하는 것은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은 그래요. 현행은 장관이 대부분 다 국무위원입니다. 그래서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그리고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하고요. 또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이제 보좌하는 기관이 국무총리인데 국무총리는 또그 국무회의가 있어서 국무회의에서 또 국무위원들과 같이 국정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국무회의를 좀 보면 88조에 잠깐 보시면 국무회의는 정부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겁니다. 심의기관입니다. 대통령이 꼭 이 국무회의의 결정에 구속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헌법에서 중요한 정책은 반드시 심의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를 만약 안 하고 대통령이 결정해버리면 이것은 위헌이 되는 거죠. 그래서 89조에 보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 그리고 2번의 선전 강화 등 중요한 대외 정책, 그리고 3호의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대통령령안, 이런 안들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을 만들 때나 또 대통령령을 만들 때 이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총리령이나 부령 일반적인 그러한 그 법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지만 대통령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또 사명과 가명, 복권 이런 내용들 그리고 14호의 정당 해산의 제소 이런 것들은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회원으로 구성이 되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행정부의 2인자로서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국무총리의 저번에 이제 대통령 직속의
여기 보면 대통령 직속의 이제 그런 보좌 기관, 중앙 행정기관들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러면 국무총리의 중앙 행정기관, 중앙 행정기관들이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무총리의 그 행정기관,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은 예. 하나씩 보면 우리 이제 정부조직법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 정부조직법. 자, 정부조직법에 보면 좀 전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18조 한번 보시죠. 제3장에서 대통령 2장에서 이제 대통령으로 하면서 대통령의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저번 주 살펴봤고요. 국가정보원까지 대통령 직속의 이제 보좌기관들이고요. 오늘은 이제 제3장 국무총리 제18조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이 나오고요. 이거는 뭐 헌법에서 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조 부총리는 어차피 이거는 장관에 들어가는 게 다음에 보시고요. 20조 한번 보시죠. 국무총리의 가장 보좌하는 기관 중에 20조 국무조정실이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자, 국무조정실이 있어서 대통령 국무총리의 그 지휘를 받는데요. 자, 국무조정실은 뭐 하는지 하면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 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 위험 갈등의 관리, 정부 업무 평가 및 규제 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의 실장 1명, 그리고 실장은 정무직으로 하고요. 장관급이죠. 국무조정실에 차장 2명을 두되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차관급입니다. 이렇게 국무조정실에 대해서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이제 법제처에서 국무조정실 직제 한번 쳐보시죠. 그러면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해서 대통령령으로 법제처에서 조회를 해보시면 뜰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그 국무조정실의 그 조직, 범위, 그러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라고 하는 거 한번 들어가 보시면 먼저 이제 이 국무조정실의 직무, 뭐 어떤 일을 하느냐, 3항에 한번 보세요. 3조 참. 3조는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휘 감독, 정책의 조정, 사회 위험, 갈등의 관리, 뭐 이런 것들을 관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4조에서 국무조정실의 국무차장 1, 그리고 국무 2차장 이렇게 주면서 국무 1차장은 뭐 국정운영실, 정부 업무평가, 규제조정실, 공직복무관리, 그리고 뭐 총무기획관, 그리고 검사 담당관 뭐 이런 것이 있고요. 보좌기관입니다. 국무 2차장은 경제조정실, 사회조정실 장의 소관 업무에 관해서 국무조정실을 보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조에 보면 국무조정실 1차장 밑에 국정운영실장, 정부 업무평가실장, 규제조정실장, 공직법무관리관, 총무기획관 뭐 이런 걸 두고요. 제2차장에는 경제조정실장, 사회조정실장 뭐 이렇게 경제 파트를 두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 국무조정실에 하는 업무는 정책이 각 부관의 어떠한 조정, 갈등 이런 걸 해결하는 부분이 많고요. 또 정부의 각 기관들에 대한 어떤 그 정부 업무 평가, 뭐 제도 평가, 뭐 운영,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규제 관련된 부분들을 또
어떻게 규제하고 아니면 해소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면서 또 굉장히 경제 부분에도 많이 관여를 하는, 그래서 경제 분야를 지휘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제2차장 쪽에서. 그래서 사회조정실장 또한 포함해서 이런 어떠한 식품의약품, 환경, 여성, 이러한 내용들이 쭉 중무조정실과 소속기관 직제라고 하는 대통령령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무조정실과 소속기관 직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국무조정실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요. 또 제3장을 보십시오. 제3장. 이 소속기관, 국무조정실의 소속기관이 있어요. 직접적인 소속기관. 이 소속기관은 국무조정실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별도로 역할을 하지만 조세심판원이 그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장의 2 보면 대테러센터. 그래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대테러센터가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대통령령에 국무조정실과 소속기관 직제라고 하는 대통령령에서 그러한 국무조정실의 조직과 소속기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조세심판원 제3장에서 국무조정실의 소속기관 중에 조세심판원,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직심판원의 조세심판원의 그런 조직이라든가 하부조직 이런 내용들이 또 있고요. 또 대테러센터의 역할, 직무, 그리고 센터장은 어떻게 결정이 되고 조직은 어떻게 되고 또 하부조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하부조직은 또 국무조정실장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실은 그러한 정부의 모든 행정기관의 통화를 정책을 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부서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업무 조정이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통제해주고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정부의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공직기강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국무조정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서 이제 국무조정실의 소속기관과 직제 이 부분이고요. 또 이제 이게 이제 국무조정실 산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세칙이 국무총리실 세칙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무조정실, 잠깐만요. 국무총리실. 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정리를 좀 해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조직법에서 한번 보시면 정부조직법에서 다시 보시면 국무총리 18조에서 20조의 국무조정실이고 21조에 국무총리 비서실이 있습니다.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비서실을 둔다. 국무총리 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 비서실 한번 법제처에서 한번 여러분들 쳐보시죠. 국무총리 비서실 직제. 그래서
국무총리 비서실 딱 치면 국무총리 비서실 직제가 딱 뜰 겁니다. 그럼 국무총리 비서실 직제는 제1조에서 이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영은 국무총리 비서실의 조직과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조에서는 국무총리실의 그 직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국회 활동 보좌를 국무총리의 대국회 활동이라든가 국회에 대한 활동을 보좌한다든가 아니면 당정 협조상 여당과의 어떤 협조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당과의 관계에서 그 국무총리 비서실이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뭐 국정자문, 뭐 시민단체 지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국무총리의 뭐 연설문, 담화문 뭐 이런 것들은 다 총리 비서실에서 그리고 또 의전이나 경호 뭐 이런 것들도 다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관장을 합니다. 3장에서는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하부 조직에서는 뭐 정무실장, 민정실장, 공보실장 뭐 이런 게 있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 비서실 또 이제 정부의 정부조직법에 나와 있는 정부 기관입니다. 중앙 행정기관인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국무조정실 그리고 국무총리 비서실 돼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 지금 국무총리 직속에 이제 정황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통령 직속하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원, 뭐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이 있다고 했고요. 국무총리실은 지금 이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이 있고 다음으로 이제 국가보훈처가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자, 정부조직법 22조 2항을 보세요. 22조 2항 국가보훈처 해서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 보호 및 보훈 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보훈처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보훈처, 그렇죠? 처장인데 이게 장관급입니다. 국가보훈처. 원래 처는 차장급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우를 대우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장관급으로 격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에 보면 국가보훈처의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장은 장관급, 차장은 차관급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가보훈처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법제처에서 국가보훈처 쳐보세요. 그 검색에서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대통령령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항 국가보훈처와 소속기관에 있는데 자, 그 2조에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대통령령 제2조에서 국가보훈처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대전 국립대전현충원 또 뭐 국립 3.15 민주묘지관리소 또 국립 5.18 민주묘지관리소 또 뭐 쭉 국립 이천호국원 그리고 국립괴산호국원 뭐 이러한 기관들이 있고요. 그리고서 국가보훈처장 서관 업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지방보훈청을 두고 지방보훈청 소속으로 보훈지청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는 지방 행정기관을 두고 있는 거죠. 지방보훈청 그리고 보훈지청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는 뭐 해서 이 직제를 보시고서 직무
그리고 하부 조직, 그래서 그 하부 조직으로 뭐 대변인, 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 국가보훈단체 협력관 뭐 이런 기능들을 다 대통령령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법제처에서 국가보훈처를 검색을 해보면 세 번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국무총리 소속이니까 총리령으로 만든 겁니다. 총리령으로.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서 총리령 제 1597호 이렇게 해서 총리령으로 이제 여기서는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 보좌기관, 직급, 뭐 정원, 그리고 그 국장이나 실장 밑에 두는 그런 보조기관 있죠. 과장급들의 그러한 기관들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을 이 시행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다 똑같습니다. 다 그 대강 국장급들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하부 조직들, 여기에 그 과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부분들은 그 총리령으로 여기 규정하고 있죠. 총리령으로 지금 다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보훈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정보조직법. 그래서 다음에 국가보훈처 다음에 22조 3항. 22조 3항을 보면 인사혁신처가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들의 어떤 인사, 윤리, 복무, 그리고 어떤 연금 이런 것들을 관할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의 처장 1명,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처장과 차장이 정무직이면 장관급이거든요. 처장은. 근데 여기는 인사혁신처의 처장 1명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처장은 차관급입니다. 차관급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고공단에서 보통은 1급 관리관급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장은 차관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혁신처 한번 또 법제처에서 한번 쳐보시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에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해서 대통령령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인사혁신처의 는 제2조에서 소속기관 어떤 기관이 소속되어 있는가 한번 보면 인사혁신처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우리 진천혁신도시에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이것은 인사혁신처장 소속입니다. 그 다음에 2항에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그 밖에 그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관한 소청을 심사하기 위해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장의 소속계 기관으로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그리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말 그대로 공무원의 징계 또 그런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그러한 처분, 공무원들이 뭐 갑자기 좌천되거나 아니면 어떤 징계를 받거나 할 때 그거에 대해서 그런 다시 재고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심사기관으로서 반드시 공무원들은 이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야지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그러한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행정소송이 안 됩니다.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지만, 인사혁신처 관할의 소청심사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청심사위원회는 뭐 일반직 공무원이나 뭐 특수직 공무원들 다 이 인사혁신처장 소속의 소청심사위원회의 그러한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서 다시 제고해 주십시오 하고 소청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 공무원들은 인사혁신처 소속의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치는데, 이제 교원들은 인사혁신처장 밑에 소청심사위원회가 아니라 이것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라 해서 교육부 장관 및 교육부 부총리인데요. 교육부 장관 밑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별도로 있습니다. 또 군인들은 국방부 소관에 그런 소청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어떤 입법부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 사무처 직원들이다. 그러면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또 자기들 별도의 국회 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회에 있고요. 법원, 사법부, 법원도 법원행정처 소청심사위원회가 있고요. 또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소 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행정부 기관들의 인사혁신처 소속의 소청심사위원회가 있고, 입법부, 사법부,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각각 소청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좀 조직이 많은 교원이라든가 군인들, 이런 경우는 이제 국방부나 아니면 문체부, 교육부 부총리 산하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런 식으로 봤고요. 그래서 인사혁신처 소속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과 소청심사위원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정부조직법 들어오셔서, 자,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22조 3항 인사혁신처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제처, 제23조 법제처, 국무회의에 상정될 아까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률안이라고 하면 뭐 법률안이라든가 헌법, 국민투표법, 아니면 대통령령, 이러한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 그리고 조약안, 그리고 총리령안, 각부 장관의 부령안, 이러한 행정입법, 그리고 국회 법을 만들 때 이 법제처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제 사무를 전문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제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 정부조직법 제23조입니다. 여기에 법제처의 차장 1명과 처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한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법제처장도 차관급입니다. 차관급. 예. 그래서 이제 법제처에 대해서 한번 쳐보시죠. 법제처. 예. 법제처로 쳐보시면 검색란에 이것도 똑같이 법제처 직제, 여기는 이제 기관이 없어요. 법제처 직제 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법제처 직제라고 하는 그런 법령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의 조직하고 직무 범위,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조 법제처 2조
직무에 보면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 조약안, 뭐 총리령안, 부령안, 훈령, 예규 이런 것들을 다 심사를 여기서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 직제 대통령령으로 그 하부 조직들을 만들어서 뭐 운영지원과 법제정책국, 행정법제국, 그리고 경제법제국 뭐 이런 식으로 쭉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변인 기획조정관 뭐 쭉 운영지원과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또 옆에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이것은 총리령입니다. 법제처가 총리령 산하이기 때문에 총리령으로 법제처 직제의 시행규칙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봤던 그런 보조기관, 보좌기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급, 그리고 정원, 그리고 뭐 과장급들의 그러한 그 세부적인 그러한 업무 분장, 어떤 업무를 생각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번 쭉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법제처 직접 시행 규칙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정원 같은 거, 그 정원 같은 것들도 다 이 법제처 직제 시행 규칙, 총리가 바라는 그 법률, 법령의 그 규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법제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조직법 다시 들어가셔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셨다시피 23자 정부조직법, 자, 뭐가 들어가 있죠? 정부조직법에 국무총리해 25조 한번 보세요. 자, 지금까지 국무조정실 그리고 국무총리 비서실의 보좌기관들을 봤고요.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품무약품 안정처 제25조, 식품무약품 안정처,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무약품 안정처를 준다. 식품무약품 안전처의 처장 일명과 차장 일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식품무약품 안전처 처장도 차관급입니다. 차장은 일반직 공무원이니까 이 처장은 차관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 한번 쳐보세요. 식품의약품 쳐보시면 맨 밑에 대통령령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그 소속 직제도 돼 있고요. 또 거기서 더 세부적으로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으로 해서 총리령으로 규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부조직법에는 이렇게 6개 기관이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기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이에요. 얘네들은 다 정부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보셨다시피. 그래서 이제 이렇게 6기관을 봤고요. 이것은 이제 정부조직법에 나와 있는 거고요. 정부조직법 외에 그 중앙행정기관이 또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합의제 중앙행정. 국무총리실 밑에 이런 그 위원회는 엄청 많습니다. 뭐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또 뭐 청소년위원회, 뭐 이런 것들 다 국무총리 산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앙행정기관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 어떤 위원회 합의제의 어떤 그런 법인이나 이런 성격이고, 중앙행정기관은 아닙니다. 중앙행정기관은 지금 보게 되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이거는 행정기관이에요.
정부 조직법에 정부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국회에 참석을 해서 정부위원이 돼서 국회에 참여도 하고 또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도 받고 이런 식이 돼서 이 위원회 중에서 요 네 개의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검색창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쳐보세요. 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게 이게 이제 무슨 법에 있느냐면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독점 규제 및 여기 써 있듯이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이렇게 쳐보시면 1조에서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근거법이 바로 이 법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보면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하면 대기업들이 어떤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하는지 아니면 독점적 과점 행위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감시하고 과징금 그런 걸 해소시키려고 하고 또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서 그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의 검찰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소가 있어야만 검찰도 기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정거래 그 대기업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러한 정부기관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법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맨 밑에 내용들이 안 나와요. 자, 제35조 보시죠. 35조. 이게 왜 정부기관이냐? 한번 보십시오. 자, 제35조 공정거래위원회 설치. 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둡니다. 그런데 제2항에서 보시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회인데 일반적으로 뭐 무슨 청소년위원회 뭐 이런 위원회이긴 하지만 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이라는 거예요.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에서.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부조직도 보시면 정부조직도 표에 위원회가 많지만 국무총리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이 기관들은 정부기관인 거예요. 일반 민간이나 이런 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인 겁니다. 중앙행정기관.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근거법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해가지고 국무총리 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36조의 사무 역할은 어떤 뭐 기업의 어떤 경제력 집중을 억제한다든가 아니면 불공정한 그러한 행위들을 규제합니다. 대부분 대기업들을 관할하기 때문에 굉장히 권한이 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37조에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해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또 위원장은 어쨌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30줄 3호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기타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